지난주 목요일에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했던 라이브 방송을 13분짜리로 편집했어요. 자료 영상도 보충했고 역시 편집 방송이 부담도 없고 깔끔하고 편하네요. 내일 밤 9시에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체 공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수의 회원들에게만 공개하는 방송이 편하네요. 아마 앞으로 라이브 방송은 이런 식으로 편집한 것만 전체 공개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맨 땅에 캠블그 씨앗이랑 배추 씨앗을 같이 뿌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둘이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만약 이것도 손해도 안 보고 이것도 손해를 안 보고 싶으면은 두 개를 함께 뿌리면 안 되는데, 올해 두 개를 다 반드시 뿌려야 되는데 요거 약간 손해보고 요거 약간 손해본다 그러면 두 개를 함께 뿌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희미한 선이 있는 거죠. 희미한 선. 이상하게 저 화분에는 물을 잘 안 줘요. 그래도 잘 유지가 돼요, 저 화분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캠블그를 심고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계속 해가 늘어날수록 시냇물도 흐르고 모기가 살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물이 많아서. 근데 잠자리가 없어요. 원래는 잠자리가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잠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뱀은 저도 싫어하는데 뱀은 진짜 조심해야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자연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 같아도 일반 목재를 사용할 땐 중고를 찾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한 편이고 비교적. 그 다음에 위해 물질들은 많이 사라져 있으니까. 섞어서 만들었던 그런 통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진짜 안 좋고요. 그냥 고무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PE 폴리에틸렌인가 그런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 요즘 고무통은 약간 다른 재질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예전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PE 재질 같은 거 아주 제대로 되죠. 원래 그 질소 비료를 주로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묘하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 쳤던 적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 암모니아 합성을 주로 하는 국가가 중국이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암모니아 합성을 석탄을 이용해서 하죠. 독일 같은 국가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 천연가스가 지금 러시아한테 막혀 있죠. 그래서 지금 걔네들은 암모니아를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소 비료가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3배가량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걸 이제 농부들이 잘 눈치를 못 채는, 아니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이유는 정부에서 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농사를 지을 때 쓰는 연료 있잖아요, 석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 이런 데 보조금을 지급하죠. 앞으로는 그 사용량을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냐면은 관행농업이 더 이상 효율적인 농업이 될 수가 없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약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프랑스에서도 뭐 제초제 있죠, 글리포세이트, 그거 사용하지 못하게 2021년 막으려다가 인구가 2배가 돼 버렸으니까, 1970년도보다. 그때는 40억 명이었죠, 전 세계 인구가. 지금은 80억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마음대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질소들은 그냥 강이나 바다나 뭐 쓰레기로 버렸죠. 그냥 우리들이 배출하는 똥오줌이나 뭐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런 건 다 그냥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해양이 오염되는 거죠, 질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해파리들 늘어나고 뭐 이런 문제 벌써 15년 전, 20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해파리가 이상적으로 증식되고.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질소를 이렇게 순환시킨 게 아니라, 아껴 쓰면서 순환시킨 게 아니라 막 쓸데없이 막 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서 또 질소 새로 만들어서 막 쏟아 부으니까 남은 건 또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주도는 뭐 최근 제주 지역의 지하수 오염이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앞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오염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높았고, 그런데 질산성 질소 농도는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해안선을 따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화학비료 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다 보니 비료를 많이 뿌려야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비료를 많이 준 만큼 거기에 있는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제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화학비료가 61%로 가장 높고 축산 폐수 33%,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이 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 제주도 내 지하수를 채취해 초정밀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분석 결과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생제 8종이 검출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약 성분까지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얘기는 지하수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약에 대한 지하수의 농약을 우려한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제초제예요. 제주도가 수질을 측정한 결과 질산성 질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4배나 높게 검출됐습니다. 상수원 폐쇄도 했었죠. 농촌에 가면은 지하수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가 너무 많아서. 지하수의 오염 정도가 심각했는데요. 이에 환경부가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산성 질소를 잡기 위해 추진한 국가 시범 사업. 광주 전남 지역 지하수 수질 오염이 서울보다 5배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질소가 지목되는 가운데 지하수와 녹조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국제 공동 연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말 밀리미터당 56에 그쳤던 취수탑 앞에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참 웃기다니까요. 농부들은 질소가 부족하다고 시위를 하고 있고 왜 정부에서 질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 이러면 농사는 망가진다 그러고 있고, 우리 지하수나 물은 강물이나 녹조 심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양분 때문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관행농업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유럽 쪽에서 먼저 변할 것 같고, 걔는 먼저 시작했으니까 더 심각하죠. 현재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또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가 가축 사육수를 30%를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 나겠죠. 정부의 환경정책 강화가 농업을 죽인다며 농민들이 직접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9월 곤충과 지하수 보호를 위해 살충제와 제초제, 거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einer von Ihnen und keiner von uns will, dass das Grundwasser weiter belastet wird. Wir sehen, dass wir einen großen Teil der Insekten verlieren. 농민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자신들을 환경 파괴자로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랙터 5천여 대가 정부의 농업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베를린에 집결했습니다. Ja, wir müssen eine bessere Agrarpolitik haben, damit wir auch noch weiterhin Landwirt sein können. 대량 생산을 위한 농업 환경에선 어렵겠죠. 이게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나서서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돼요. 뭐 불임을 만든다든지, 그러고 이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농업을 바꿔야 돼요.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지금 농업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공업이나 다른 산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탄소를 제로화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환경을 무조건 파괴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것만 먹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은 환경 파괴를 해요, 나도 가끔씩. 왜냐면 창조를 하려면 파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균형을 맞추자는 거예요. 너무 파괴만 하지 말고, 파괴를 했으면 복원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파괴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행농부들이랑 자꾸 싸우는 이유는 자꾸 복원을 하지 말래요, 나보고. 잘못됐다고. 그분들이 파괴를 하니까 복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화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댓글 달면 막 싸우고 이러는 건데, 어떤 분은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아니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은 이렇게 뺨을 2대 맞으면은 또 때리라고 내밀어야 되는데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술을 갈아엎고 참외 버렸던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낙동강에 농부들이 참외를 버렸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참외를 농민들이 낙동강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다버린 참외 수천 개가 농수로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썩은 참외가 대량으로 강에 유입되면 부영양화로 이어져 녹조를 유발하고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처리하려고 하면 비용도 사실 들긴 들어요. 저도 보면서 와, 저걸 나한테 줬으면 내가 비료로 잘 썼을 텐데 화분에 겹겹이 쌓아주기만 해도 지렁이들이 잘 먹고, 물론 농약이 쳤겠지만 뭐 그 정도 농약이야 감수할 수 있죠. 그 정도 양의 참외라면은. 근데 관행농업에선 그 참외를 밭에다 비료로 쓸 수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벌레 생긴다고 절대 쓰질 않죠. 관행농업은 토양 속에 벌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외를 줘도 그 참외를 분해할 뭐 지렁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거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벌레 생긴다고. 오히려 토양 살충제라고 해서 토양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죠, 관행농업은. 그러니까 그 참외를 밭에다 비료를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다 버릴 수밖에 없죠. 아니면 생매장하죠. 땅을 파고 그냥 깊게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 나오고 지하수 오염되고. 예, 관행농업의 땅에서는 뭘 줘도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변에 섬유질이 많고 색깔도 진한 검은색이 아니라 뭐 그 야채 색깔이 나죠. 이걸로 멀칭을 하면은 굳이 질소를 따로 투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괜찮은데 이런 걸로 주로 멀칭을 하면은 같은 이파리도 이 상태에선 질소 함량이 높은데 이 상태가 되면 질소 함량이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주로 멀칭을 하면은 질소를 따로 투입해 줘야 되는데, 어떤 존재가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균형인데, 그 균형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누가 자꾸 당신 복원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자연은 파괴하라고 있는 거야, 자연은 없을수록 이로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화를 낼게요. 혹시 가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축은 뭐 귀엽고 함께 놀면 재밌고 맛있다? 그런 거 물어보신 거 아니죠, 근데.